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경기들 또 월드컵 4경기 있죠. 이제 3차전인데 이제 막바지로 다녀가고 있다. 여기서 또 이길 놈이 이길지, 질 놈이 질지, 아니면은 뭐 이변을 설축할지 뭐 그런 부분. 근데 무조건 뭐 이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비기면은 뭐 올라간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실력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길 놈이 이겼어요. 결국에는 뭐 네덜란드도 이거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요새 못해도 카타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뭐 마인까지 잘해줬고 그다음에 잉글랜드도 결국에는 뭐 마인슨까지 개 때려버렸고 나머지 뭐 에콰도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다 비기면은 뭐 올라가는 애들이었는데 비기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했는데 이란 미국은 됐지만 에콰도르는 그 후반에 그 동점골 못 만들고 바로 또 쿨리발리한테 처먹히고 오버가 떠버렸다.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어제는 뭐 주력만 잘 됐다.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호주 대 덴마크죠. 일단 승점 적어드리고 뭐 결정자는 딱히 없어요. 호주의 그 에킨슨 1차전에 나왔던 애 풀백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델란이 뭐 시즌이란다. 월드컵 아웃됐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 뭐 동기부여는 간단하죠. 뭐예요? 호주 입장에서는 티니지가 프랑스 상대로 뭐 이기지만 않으면은 뭐 무승부만 캐도 진출을 하죠. 확률은 이제 호주 쪽이 높기 때문에 뭐 안정감 있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덴마크 입장에서는 딴 거 없죠.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서 킹우에서 간단하죠. 뭐 말해드렸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뭐 근데 어제도 봤지만은 결국에 실력 있는 애들이 올라가요. 뭐 이란도 초반부터 지키는 축구 하려다가 결국엔 처먹히니까 뒤에 딸라가니까 뒷심이 안 되고 오히려 밀리는 부분 보여줬고 호주가 지난 경기들 뭐 생각하면은 티니지전 뭐 한 골 넣고 겨우 이기긴 했어요. 근데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기엔 그래. 그냥 티니지가 결정적인 찬스들이 있었는데 결정력을 그 골 결정력을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서 호주가 잡아갔고 뭐 프랑스전이야 말할 거 없죠. 호주 뭐 개 가돌이 당하고 또 들어 맞았다. 반대로 덴마크 물론 1점을 따고 있지만은 그 첫 경기 티니지전에서 그렇게 뭐 위력적인 감이 뭐 보이진 않았다. 네이션스 때도 그때보다도 확실히 떨어졌고 그래서 좀 약간 실망감을 안겨줬죠. 근데 프랑스전 경기는 지긴 졌는데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서서히 약간 폼이 그래도 조직적인 측면이 올라왔다. 폼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보여줬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경기적인 측면은 덴마크가 낫지 않을까. 물론 이 인간들도 그때도 말했지만 앞선 라인 자체가 결정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티니지처럼. 그리고 솔직히 거출난 스트라이커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코르넬리우스도 답답하고 돌베리도 답답하고 브레이스웨이트도 그 베아사리스 때보다도 떨어지는 부분 보여주고 뭐 담스고르라든지 여전히 따르긴 한데 그래도 덴마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또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골을 더 넣어줄 수 있는 측면 자체는 또 덴마크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호주가 수비 축구를 한다. 이거는 진짜 악조건일 것 같아요. 얘네도 보면은 수비가 불안해요. 티니지가 진짜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살렸을 뿐이지. 웬만해서는 덴마크 정도면 메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호주도 호주 뭐 자국 선수들도 좀 많긴 하잖아요. 그리고 호주 축구만 봐도 골이 많이 나오는 이유 수비가 불안해요. 이 인간들 보면은 불안한 요소들이 매 경기마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저는 덴마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지만 어제도 봤잖아요. 뭐 이란이 비기든 뭐 그런 거 없다. 이기는 인간이 올라갔고 실력적으로 이기는 인간들 이겨갔다. 덴마크 승. 그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뭐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언더사이드 쪽으로 볼게요. 호주는 약간 그래도 버티는 식으로 갖고 맞불 형식으로 가면은 덴마크가 많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언더 볼게요. 조율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번 월드컵 초세는 지키고 내려앉으 실패했고 필사적 이러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할 수, 근데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네요. 뭐 아무튼 결국에는 그 내려앉는 수비를 뚫냐 못 뚫냐 그거지. 내려앉는 애들을 상대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야? 프랑스 대 누구? 프랑스가 원정으로 되어 있나?
티니지 대 프랑스.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승점 봐서 알겠지만은 프랑스는 사실상 저도 이제 호주가 대승 뭐 골을 대폭발 넣고 이기지 않는 이상은 1위 확정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오늘 뭐 저도 승점 6점에 득실이 플러스 4기 때문에 호주가 뭐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되노 이거? 뭐 6대 0, 7대 0 뭐 이렇게 이겨줘야 되는데 그 되나?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1위는 뭐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설렁설렁 해야 되고, 그다음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근데 이미 이제 프랑스에서 소식이 나왔잖아요. 뭐 로테를 돌리겠다. 프랑스에서 이제 국대에서 로테를 돌리겠다고, 뭐 좀 로테로 돌리겠다 말을 했거든요. 뭐 대충 소식지 보면은 지금 리카 에렌데스가 그 나가리 됐잖아요. 나가리 돼서 결국엔 테오를 써야 되는데 이 자리를 좀 쉬게 해주겠죠. 그래서 레프트백을 누가 쓸지는 모르겠는데 뭐 카마빈가를 뭐 쓴다는 소식이 있어요. 근데 카마빈가가 레프트 뭐 그러니까 풀백 자리를 쓰는 인간이 아니죠. 근데 카마빈가를 안 썼으니까 뭐 약간 실험 느낌을 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뭐 센터백 자리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 뭐 살리바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란, 뭐 쿤데 측면도 파바를 쓰긴 했는데 쿤데도 썼죠.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 아무튼 부분적으로 돌린대요. 지금 보면은 프랑스가 센터백 자원들이 많아가지고 센터백 애들 물론 같이 기용했고 풀백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린 인간들을 뭐 써줄 거고, 키퍼도 아마 만단다다가 나올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이 젊은이 있잖아요, 추아메니가 근데 진짜 이번에 보면은 중원을 잘 살려주죠. 원래라면 캉테의 포그바인데 없으니까. 근데 역시 경험치는 좀 적긴 한데 요새 월드컵 보면 어린 애들 신성애들이 또 잘해. 추아메니도 뭐 몸값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라비오 기행두지 중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 안 썼으니까 기행두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코망 덴벨레는 출전 시간 보면은 아마 코망을 쓰는 게 맞긴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로테 돌려준대요. 로테 돌려주고 뭐 지루 대신 티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즈만 대신 뭐 페키르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리즈만이 요새 존나 잘한다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지만은 그리즈만은 딱 국대용이야. 그 리그 가면 후보고 국대에서는 그리즈만 깔 수가 없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리고 뭐 다들 음반페 뭐 이러는데 음반페는 아마 뭐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득점왕 경쟁해야지. 뭐 음반페는 아마 나오겠죠. 나이도 뭐 많이 먹은 친구도 아니고 득점왕 경쟁 이런 거에 또 욕심 있는 친구 아닙니까? 아마 나오겠죠. 뭐 다른 이제 해외 이제 예상 로테 돌리는 이제 사이트들 봐도 음반페는 뭐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다. 아무튼 중간중간 로테는 돌려준대요. 뭐 결국에는 근데 프랑스 누구로 가고 있어요? 음반페와 측면에 테오 에르난데스라든지 중원의 추아메니 이 기점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 그 중에 뭐 누군가 나오겠죠. 나오겠지. 그러니까 리카 에르난데스가 없어서 테오를 이제 계속 쓰잖아요. 근데 테오 자리에다가 센터백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미를 넣을 수도 있다니까. 아까 말했듯이 누가 나올지 몰라. 또 실험을 할 수도 있대. 그거는 뭐 감독 대샹이 지 알아서 하겠지. 근데 이제 계속 테오를 써야 되잖아요. 주구장창 올라가면은. 근데 어차피 뭐 하루 쉬게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반패치로 나가길 희망한다 말하겠다. 그럼 뭐 지루랑 음반패는 나오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롯데 돌려준다. 그리고 티니지는 아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사실상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무조건 이겨 주겠어요. 실력이 돼야 이기는 거지. 프랑스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프랑스가 예전에도 뭐 네이션스 때 보면은 뭐 약팀 상대로 롯데 돌렸을 때 이때 막 그 작 같은 쓰나미들을 많이 발생을 시켰죠. 약간 약팀이라든지 뜬금없이 막 아무튼 보여줬잖아. 뭐 네이션스라든지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 부분이 좀 무섭긴 해. 예전에 뭐 롯데 될 때 누구였나? 뭐 보스니아전이었나? 아무튼 보스니아나 뭐 우크라이나였나? 아무튼 뭐 그거에서도 뭐 똥 쌌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프랑스가 지금 국대는 몸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음반패도 너무 날뛰고 있고, 이 측면을 티니지가 잘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티니지는 어차피 2판 4판이요 뭐 이겨야 된다. 결국엔 시간 촉박하면은 뭐 라인 다 올리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 상황에서도 한 방 또 빠른 스피드가 있는 뭐 자원들도 있고 충분히
프랑스가 골을 박을 이런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그래도 프랑스 승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동기부여고 나발이고 일단은 어떻게 돌려도 결국에는 여건적인 부분도 프랑스가 낫고 결국엔 실력적인 부분도 돌려도 프랑스가 낫지 않나. 프랑스 승.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오버.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보면 오버.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티니지요. 티니지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못해요. 찬스들이 있어도 결정력이 똥이더라 똥. 큰일났다. 프랑스 언더가인데 음바페 하나만 나와도 오버냐고요? 아니 음바페 혼자서 오버를 낸다는 보장은 없죠. 그냥 왠지 그냥 언더보다 오버가 낫지 않을까. 물론 티니지가 뭐 근데 티니지 입장에서 잠거해서 이겨야 될 경기가 아니긴 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티니지가 뭐 승리만 한다면 호주가 똥을 싼다면은 될 수 있는데 근데 덴마크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일단 그냥 이겨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수비 뭐 그냥 수비적으로 한다고 해도 저는 프랑스가 뚫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봤습니다 그냥. 티니지 수비는 괜찮은데 그 이 상황 자체가 무조건 수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티니지 지금 그 마지막 경기인데 얘네가 뭐 한 골 차로 이긴다 해도 덴마크 호주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뭐 설령 덴마크가 이긴다고 해도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티니지도 안 그러면 뭐 답이 없죠. 자, 그리고 그냥 굳이 보면 오버에 굳이 보면은 별로 오버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다 여러분. 뭐 그래서 언더를 가시든 오버를 가시든 뭐 알아서 하세요. 프랑스 승이 더 나아 보인다 말을 해줘도 다들 뭐 불안해하노.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 대 아르헨티나 할게요. 자, 이 경기 이 경기는 이제 뭐 승점이 이렇게 되죠. 폴란드 대 아르헨티나 그런 부분에 있죠. 이 둘이가 서로 이제 쎄쎄쎄하고 비교도 그냥 승점 1점씩 가져가도 올라갈 확률은 있어요. 근데 올라갈 확률이 되려면은 이 사우디 멕시코 경기가 비기고 아니면은 멕시코가 대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네 둘이가 그래도 쎄쎄쎄 하면서 1점만 가져가도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근데 혹시 모르지. 갑자기 오늘 사우디가 멕시코를 후드로 패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아르헨 입장에서는 뭐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멕시코가 만약에 사우디 상대로 개 패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아르헨이 뭐 1점 받아도 4점 여기 4점이 되지만 개 팬다는 마인드면은 모르죠. 득실 1이고 얘네가 만약에 오늘 3골 4골 넣는다. 그래서 뭐 서로 비교도 올라갈 확률은 있지만은 몰라요. 혹시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 결국엔 1위와 2위의 메리트가 다르잖아요. 2위 하면 프랑스 아이가 2위 하면은 사실상 프랑스랑 만나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노? 2위 하면은 프랑스랑 만나는데 그래도 1위 쪽이 낫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뭐 둘 다 그냥 쎄쎄쎄 하진 않을 거예요. 뭐 이기려고 하지. 근데 그래도 폴란드는 비기기만 하면은 올라가는 건 확정이에요. 그냥 비기기만 해도 승점 5점 되면 어차피 여기서 얘가 이기든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 거 확정, 안정감 있게 플레이 하겠지.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비기면 아까도 말했지만 경우의 수는 있긴 하지만은 약간 위험해요. 그리고 1위를 해야 되는 메리트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지.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경기력, 솔직히 아르헨티나의 경기력이 지금 봤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봤지만은 와 이게 진짜 그렇게 우승 후보의 그 급인가? 솔직히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가 딸려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 않나? 뭐 물론 이건 내 눈만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뭔가 화끈하게 이제 슈팅을 막 잘 가져가는 그런 공격 전개도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리고 스피드적인 측면도 약간 느릿느릿하다. 브라질 애들은 빠릿빠릿하고 뻘랑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리긴 해요. 근데 이제 폴란드를 생각하면은 폴란드는 뭐랄까 더 뭐랄까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팀이다. 사우디전에서도 결론적으로는 2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은 뭐랄까 경기 양상 자체도 좀 밀리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하나는 수비의 실책이 크잖아요. 사우디 같은 애들도 결국에는 아르헨티나 때 이제 보여준 그
옵사 트랙을 잘 잡으면서 수비 라인 조율하는 거 아니고 지들이 좀 할 수 있다, 뭔가 보여준다. 그때도 말했지만 사우디 자체가 그냥 수비만 내려 하는 축구를 구사하지 않아요. 아시아 내에서도 약간 점유율 가져가면서 막 만들어가는 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수비가 불안할 때가 많다 했는데 결국엔 그런 걸로 뒤져버렸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약간 이긴 느낌. 그리고 멕시코전에서도 폴란드가 오히려 경기 양상 자체는 밀렸다라는 부분도 있고, 더욱더 뭔가 신뢰가 안 가는 쪽은 폴란드기도 하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죠. 이 레반이 메시 상대로는 항상 좀 우위를 가져갔다. 하지만 여긴 미넨이 아니다. 바셀도 아니다. 폴란드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저는 계속 말했지만은 제가 우승 후보로 찍은 팀들은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잉글도 결국에 올라갔고 오늘도 아르헨 승 찍겠습니다. 아르헨도 솔직히 경기력이 아주 좋다라고 느낄 수 없는데 폴란드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르헨티나 승.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래도 폴란드가 예전처럼 막 엄청 처먹히고 그런 부분은 좀 낫더라. 그래서 오늘은 뭐 어차피 아까도 말했지만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니까 안정감 있게 플레이할 거고, 그리고 아렌도 요새 골 넣는 거 보고 좀 답답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득점 사이드 뭐 보셔도 될 것 같다. 됐죠? 아렌은 없어. 이제 정밀하게 하다 보니 전진 패스가 안 나. 그냥 지금 뿌려주는 패스 자체들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지금 보면은 디마리아가 약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측면에서 너무 나이도 좀 들고 하니까 답답한 감이 있다. 뭔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레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뭐 할 수 있는 친구긴 한데 맞죠. 뭐 옆에서 좀 받쳐줘야지 더욱더 시너지가 나오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긴 하죠. 근데 혼자서도 뭐 잘할 수는 있지. 혼자서도 뭐 잘하긴 해요. 뭐 깔 수는 없잖아. 레반을 들고 이 스키 존나 못하네. 깔 수는 없잖아. 디발로 오늘 복귀 아닌가요? 디발라는 계속적으로 뭐 벤치에 있었어요. 근데 나오질 않았을 뿐이지. 몰라리드님 별풍선 100개 디발라는 감사합니다. 1차전부터도 뭐 약간 몸 상태 그렇게 썩 좋다고는 않긴 했는데 일단 출전 이름은 뭐 들어가 있었잖아요. 뭐그 디발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뭐.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폴란드 지면 올라가냐고요? 여기 보셨듯이 폴란드가 진다. 아래엔 6점 되죠. 그다음 4점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우디가 이긴다. 못 올라가요. 그리고 멕시코가 대승 거두면 폴란드가 또 못 올라가고. 그래서 폴란드가 비기기만 하면 올라가요. 지면은 몰라요. 사우디가 만약에 이기면은 나가리죠. 승점 3점 더해지고 나가지고. 멕시코가 또 대승 거두면 사우디 상대로 모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폴란드 입장에서 비기기만 하면 올라간다. 지면은 몰라요. 그래도 사우디가 혹시 이길 수도 있으니까. 뭐 킹오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은 해드리지만은 결국에는 뭐야, 실력 좋은 놈이 올라갑니다. 뭐 무승부 캐고 비기고 올라가든 나발이든 그냥 이기는 팀이 올라가.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대 멕시코. 왜 4시에 있냐면요. 왜 4시겠어? 물론 일정적인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걔네 나라 시간이면은 4시가 제일 핫한 시간 아니에요.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고 한 밤 8시 이때 아이가? 10시야? 걔네 나라 시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대 멕시코. 요 경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뭐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사우디 입장. 사우디는 일단은 골득실 때문에 승점은 같긴 하지만은 골득실이 마이너스 1과 1은 두 골 차이 나죠. 그래서 아르헨이 지는 거 아니면은 사우디는 이겨야 돼요. 솔직히 골득실 뭐 비교도 골득실에서 밀리는데 아르헨이 똑같이 비긴 다음에 골득실에서 밀리는데 안 되죠. 그래서 아르헨이 지지 않는 이상 사우디는 뭐 이겨야 되죠. 이겨야 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죠. 동시간대 경기라 가지고 천천히 하다가 아르헨이 지고 있다. 그러면은 더 방어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아르헨이 골을 넣었다. 그러면 얘네 또 존나 박아야 되기 때문에 달려들 거예요. 근데 애초에 사우디가 뭐 이기면 편안하니까 이기려고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생각하면은 전자 쪽이 맞죠. 제가 말했다. 뭐 시간을 이제 좀 지켜보고 아르헨이 먹혔다. 설령 먹힐 수도 있잖아요. 와, 그러면 뭐 달려들어 그 먹혔다 하면은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왜냐면은 비기기만 해도 승점에서 우위를 가져가니까 얘네가 만약 진다면은
아무튼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멕시코는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골도 많이 넣어야 돼요. 득실이 마이너스 1라 갖고 뭐 아레인이 비긴다 치면은 4점에 1점인데 여기는 이기면은 1대0으로 이겨도 마이너스 1인데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된다. 그런 뭐 킹오의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이 1차전부터 뭐 난리 부르스죠. 난리죠. 뭐 오늘은 주전 뭐 미드필더 알말키 얘가 그거 아이가 레반한테 레반이 얘가 얘였나 아무튼 뭐 인간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알브라이크 뭐 수비수 한 명도 오늘 미정에 그리고 기존에 1차전 빠졌던 애들 있잖아요. 뭐 알사을이라든지 알파라지 뭐 점점점 경기하면 할수록 주축들 라인들이 다 빠진다는 거 좀 화력이 약해지네요. 반대로 멕시코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경기 쪽을 봤을 때는 세 번째인가 당첨자도 없으면 나가리 되지 않은 뭔 말이야. 승무패? 승무패는 모르겠고 아무튼 경기적인 부분 보면은 멕시코도 옛날에 그 강호의 멕시코의 느낌이 안 든다. 물론 전방 압박은 어느 정도 되는 걸 이제 아르헨티나전에서 보긴 했는데 후반 가니까 결국엔 좀 퍼지더라. 얘네들도 퍼져. 그리고 앞선 자체 라인도 뭐 옛날같이 골을 확고하게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뭐 위협적인 슈팅들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은 딱히 뭐 영향가는 없잖아. 골이 들어가 영향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멕시코가 이런 적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 멕시코가 지금 조별리그 빵골이죠. 빵골. 카타르도 한 골 넣었는데 이 인간들은 한 골도 못 넣네. 아무튼 그렇다. 사우디가 그 아르헨티나 때처럼 수비 조직을 잘 하고 나오면은 또 얘네도 힘들어할 가능성이긴 한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아르헨 경기에 따라서 뭔가 행보가 달라질 것 같다. 제대로 하면 얘네도 수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폴란드 때도 봤지만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멕시코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서 달려들 거고 그리고 아렌이 약간 뭐랄까 지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비기기만 해도 뭐 사우디 입장에서는 골을 넣어줘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면은 모르는데 비기기만 하면은 사우디는 골득실에서 밀리기 때문에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멕시코 오늘 빵골 넣긴 했는데 오늘은 약간 치고받고 난타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멕시코도 어차피 이겨야 되고 사우디도 아렌이 뭐 지는 거 아니면은 의미 없어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난타전 스타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시원하게 한번 받고 뒤지는 게 맞지 않나. 조용기는 오버 보고 그 다음에 굳이 보면은 그래도 멕시코가 이 정도 배당을 받았던 것 자체는 역겨워서 사우디 프랭 가겠습니다. 됐죠? 멕시코가 16강 단골이긴 한데 작년 생각해도 멕시코 16강 누가 보내줬노? 우리 아이가 우리 16강 단골 손님이긴 한데 누가 보내줬노? 우리가 보내줬잖아. 그 독일 잡아줘서 한 골 넣고 잠글 수도 있지 않나요? 한 골 넣고 잠그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르헨이 지는 거 아닌 이상은. 근데 물론 경기 보면서 하겠지. 발이 멕시코가 한 골 넣었어요. 4점 되죠. 그러면은 득실이 마이너스 1인데 아르헨은 비기기만 해도 4점에 플러스 1인데 떨어지는데요. 의미 없죠. 의미 없다. 얘네가 1대0으로 뭐 한 골 넣고 잠그면은 득실이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비기기만 해도 플러스 1인데 의미 없죠. 뭐 물론 이제 얘네가 지고 있다. 그럼 멕시코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 다 경우에서 어떻게 생각하노? 경기 뭐 5분마다 체크해갖고 선수들한테 무전할 수 없잖아. 야 지금 아렌 지고 있다. 천천히 해. 5분마다 지시할 수 없잖아. 오늘 비기고 있다. 5분마다 갑자기 이기고 있다. 아니 다시 동점됐다. 이러면 선수들 뭐 저라는 거야 하겠지. 아무튼 뭐 분석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